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나들던 그 남자가 사실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내 남편과 그의 친구가 함께 넘어버렸어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의 진실을 오늘 들려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5월 어느 따스한 오후,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미정은 20해 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여자였어요. 여보, 철수가 온대요. 남편 준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53살인 준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가정적인 편이었죠.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절친한 친구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집을 드나들며 때로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친구니까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철수가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정보다 3살 어린 49이지만 독신이라 그런지 어딘지 자유로워 보이는 남자였죠. 키도 크고 옷차림도 멋스럽게 하는 편이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철수가 미정을 볼 때마다 보이는 조금 지나치게 친근한 미소.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끝까지 남아 있으려 하는 고집스러움. 그리고 가끔씩 미정의 어깨를 툭 치거나 손등을 스치며 지나가는 자연스럽지 못한 스킨십들. 준호 형, 오늘은 맥주 말고 소주 어때요?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요. 철수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집 냉장고 위치까지 훤히 알고 있는 모습이 미정에겐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고 철수는 회사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 사이 부엌으로 가서 안주를 준비했어요. 삼겹살을 구워내고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형수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준호 형은 복 받은 거야. 철수가 미정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칭찬이었지만 왜인지 미정은 그 말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너무 끈적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미정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나가요. 미정이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철수는 미정 바로 옆에 서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철수의 팔이 미정의 어깨에 스치자 미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형수님. 철수가 갑자기 미정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미정이 고개를 돌리자 철수가 아주 가까이에서
미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로서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준호 형이 정말 부러워요. 이런 좋은 부인이 있어서. 철수의 말끝이 묘하게 흐려졌어요. 미정은 서둘러 몸을 돌려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철수의 시선, 그 말투, 그리고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준호를 바라보며 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철수 씨는 그냥 친근하게 대하려는 건데.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독여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경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미정을 괴롭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미정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하지만 미정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 평온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 준호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부산 출장. 이틀간 다녀올게요. 금요일 늦게 들어올 거야. 미정은 준호의 와이셔츠 깃을 정리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연락 자주 주고요. 그럴게. 철수한테도 미리 말해뒀으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연락해. 미정은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 굳이 철수에게까지 말을 해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배웅했어요. 준호가 떠난 후 미정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요즘 부쩍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도 전보다 신중해졌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현관 앞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기분 탓이겠지.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분명 철수 같았습니다. 미정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았습니다. 철수가 우리 집 맞은편 골목에 서서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출장 간 첫날 밤에 왜 철수가 집 앞에 서 있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형수님, 저예요. 철수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문을 열어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무례하게 굴 수도 없고 혹시 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준호 형 없는 거 깜빡했네요. 그런데 이미 맥주도 사왔고 해서. 철수가 봉지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우리 동네와는 꽤 멀리 사는데 이 근처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희 남편 부산 출장 갔어요.
이틀 후에나 들어올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철수가 이마를 탁 쳤지만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이걸로 혼자라도 한잔 하시죠.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철수가 맥주 캔을 꺼내며 웃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온몸에 경계심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혼자 술 안 마셔요. 미정이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철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제가 좀 있어 드릴까요? 준호 형한테 부탁받기도 했고요. 부탁을 받으셨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호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건지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철수가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미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정말 괜찮아요. 댁으로 돌아가서 쉬시죠. 미정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철수가 문틀에 손을 대며 막았어요. 형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즘 저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철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그것마저 자기적으로 들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럼 더욱이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정말 잠깐만요. 철수가 한 걸음 더 들어오려 하자 미정은 본능적으로 문을 더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어요.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보네요. 그제서야 철수가 물러서는 척했지만 미정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실망? 아니면 분노? 분명히 평범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준호 형 돌아오시면요. 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 말이 마치 협박처럼 들렸어요. 문을 닫고 난 후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미정은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왔다 갔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거야. 미정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침묵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혹시 철수가 다시 올까봐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여러 번 확인하고 커튼도 꼼꼼히 쳐놓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 미정의 꿈속에는 계속해서 철수의 그 이상한 눈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이 미정을 짓눌렀습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철수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정은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철수가 함께 집에 왔어요. 둘 다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말이 많고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여보, 안주 좀 준비해줘.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고
견과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대화가 이상했어요. 형, 정말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이 어디 없겠어.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 둘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을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거든요. 두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안주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두 남자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미정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고마워요. 형수님. 철수가 미정을 향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미정은 애써 모르는 척하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돌아간 후 미정은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철수 씨와 무슨 일 계획하고 있어요? 응? 무슨 소리야? 준호가 멍하니 미정을 바라봤어요. 술이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아까 무슨 기회가 어쩌고 성공하면 달라진다고 하던데, 아, 그거 그냥 주식 이야기야. 요즘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미정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가 또 집에 왔어요. 준호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철수는 핸드폰을 깜빡했다며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 소파 근처에 뒀는데 철수가 쿠션 사이사이를 뒤지고 있을 때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수의 핸드폰이 진동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철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문자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어요. 미정의 위치에서도 보일 만큼 글씨가 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 형이었고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어요. 미정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미정은 그 짧은 문장만 보고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철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미정이 본 걸 알았는지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철수가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미정이 불렀어요. 철수 씨네. 혹시 저희 남편과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친구 사이에 하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눈치채면 안 되는 게 뭔가요? 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말을 더듬는 순간 미정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바보같이 보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미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철수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형수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호 형을 믿으시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철수는 서둘러 나갔어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의심을 안겨줬습니다. 준호를 믿으라는 것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요즘 철수 씨와 무슨 일인지 자꾸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소리야라며 웃어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지 정말. 정말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준호가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미정은 그 손길에서도 어딘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미정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엇을 눈치채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과 철수가 자신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미정은 베개를 꼭 끌어안으며 생각했어요. 20해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자신에게 비밀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철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설마, 정말 설마 미정의 마음속에 어떤 끔찍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도 모르게 미정이 놓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미정은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미정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투자증권 최 과장입니다. 미정은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어요. 투자? 증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요. 저희는 투자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김준호 씨께서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상환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출? 자신 명의로? 잠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럼 혹시 도장이나 신분증을 다른 분이 사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서류에는 분명히 이미정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마트 바닥에 우유팩이 굴러다녔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얼마나 빌렸다는 거예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약정된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5천만 원 미정에게는 평생 벌어도 만들기 어려운 큰돈이었어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즉시 준호에게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뛰어 돌아온 미정은 서랍이라는 서랍을 모두 뒤졌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명했거나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평소 준호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책상 서랍에서 미정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는 완벽한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철수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1차 투자금 5천 수익 예상 3개월. 내 300% 미정명의 활용 본인 동의 없이 진행. 만약 실패하면 철수가 책임. 미정은 그 메모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신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을 빌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철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미정이 거실로 나가자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증권회사에서 전화 왔어.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설명해봐. 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정말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 3개월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고. 그래서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도용이라니,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성공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고, 성공하면 지금 망했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가 그러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아직도 철수 말을 믿어? 이 모든 게 철수 때문이라는 걸 모르겠어? 미정은 준호의 서랍에서 찾은 메모를 내밀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당신 서랍에서 찾았어. 미정명의 활용. 본인 동의 없이 진행이라니, 이게 뭐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준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활이 나아져? 지금 우리 망했어.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미정이 소리쳤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둘 다 깜짝 놀랐는데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저예요. 철수요. 미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정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준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초조해 보였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증권회사에서 연락 왔나요? 왔지. 그것도 내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철수는 미정의 시선을 피하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형,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더 줘? 이미 망한 일을 어떻게 돌이켜? 미정이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꼬드긴 거지. 내 명의로 돈을 빌리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형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한 게 단순한 위험이야? 미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우리가 망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어요. 철수라는 남자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남편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자신들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나가.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 나가라고.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 정말 해결책이 있어요. 조금만 더. 그만해.
이번엔 준호가 소리쳤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철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과 준호는 마주 앉아 현실을 직시했어요.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무너진 신뢰. 정말 미안해, 여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 미정도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에는 분노와 절망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20해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미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는 매일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철수가 처음 이상한 시선을 보낼 때 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았을까? 남편이 철수와 수상한 이야기를 나눌 때 왜 끝까지 캐묻지 않았을까? 그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왜 바로 따져 묻지 않고 넘어갔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어. 너무 믿기만 했어. 미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동네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는 미정보다 2살 많은 오랜 친구로 인생 경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미정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정은 처음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영희는 깜짝 놀라며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철수는 연락도 안 되고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정말 화내야 해. 그런데 너무 자책만 하고 있어. 영희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잘못도 있잖아.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그게 아니야. 미정아, 너는 피해자야. 남편이 너를 속인 거고 철수가 너희 가정을 이용한 거야.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정은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나도 너무 방심했어. 철수가 이상하게 굴 때부터 느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착했던 거지. 영희가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정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지금 뭘 제일 후회해? 미정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의심스럽다고 느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을까? 그럼 이제 알겠네? 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영희의 말에 미정은 조금씩 정신이 드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게 생각해 봤어요.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배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지 않는 내 안의 방심에서 자란다. 미정은 이 생각이 떠오르자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걸 느꼈어요. 철수가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결국 그를 믿고 따라간 건 준호였어요. 그리고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면서도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은 건 자신이었고요.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는 아니야.
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준호는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일로 나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당신도, 나도, 우리 둘 다 잘못했다는 것을. 여보,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미정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강했어요. 앞으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확실하게 말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철수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요.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요. 당연히 그럴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미정은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회사에 사정 이야기하고 대출도 다시 알아보고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요. 집에서만 있을 때가 아니야. 미정의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일을? 왜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청소든 식당 일이든. 미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6시간씩 주방에서 설거지와 간단한 조리 보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정은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바깥에서 뭔가 하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미정이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50이 넘은 나이에 설거지를 한다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후 미정과 준호는 함께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3년 안에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3년이면 짧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미정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 때문에 더 강해진 것 같아.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누구든 나를 쉽게 속일 수 없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식당 일에도 익숙해졌고 준호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이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어요. 철수의 차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달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철수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준호와 철수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준호가 어색하게 미정을 맞았어요. 철수 씨는 왜 여기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철수는 미정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미정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에요?
미정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어요.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 미정이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면 우리 빚이 없어져요? 철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5천만 원 제가 갚겠어요. 미정과 준호는 동시에 철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형을 잘못된 길로 이끈 거니까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철수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3천만 원 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2달 안에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정은 그 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물론 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수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철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맙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관계는 이제 정말 끝이야, 형.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꼬드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미정은 철수를 한참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사과하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철수 씨. 네, 형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철수는 한참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부러웠어요. 뭐가요? 형의 가정이요. 형수님 같은 좋은 부인이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형이 부러웠어요. 미정은 철수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고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그만해요. 미정이 철수의 말을 자르며 일어났어요. 이제 됐어요. 돈 갖고 가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형수님? 철수와 준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돈 받으면 또 뭔가 빚진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준호가 말려봤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잘 해왔잖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철수는 통장을 들고 서 있다가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뜻이 그렇다면 대신 약속해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 하지 말고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미정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그 돈 받으면 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정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준호는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힘으로 하자.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번 일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미정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서로 숨기지 말아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말하기로 해요. 약속할게. 그리고 나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눈치만 보고 살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미정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미정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승진했어요.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서였죠. 준호도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 속도로 가면 예상보다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이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야. 우리 둘 다 노력한 거죠. 그날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믿음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구나. 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배신을 겪은 뒤에도 나를 붙드는 힘은 내 안의 지혜였어. 준호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배신이라는 시련을 통해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혜로운 여성이었죠.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